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벌써 이제 또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들 복습 또 예습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들수록 여러분들 어, 자꾸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어떤 이 여름을 좀 잘 이겨내시면 충분히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 뭐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문제도 뭐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실력을 일치월장 시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번 문제부터 갑니다. 저희 교재 7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요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문제 10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는 바로 납세무자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 납세무자 편, 아마 저희 교재는 그 납세무자가 네, 5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저희 교재 58페이지. 교재로는 이제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이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무자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납세무자하고 재산세 납세무자 이 두 개가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취득 형태별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납세무자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도 당연히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유형을 주고 얘가 O냐 X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취득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하는 자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시든 승계든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홍길동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 얘기는 등기 이전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요거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우리가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은행이 금고를 설치한다. 금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가설자 은행이 있고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 가설자 은행과 건물주가 있다고 한다면 가설자가 낸다.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가 낸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조합원용이 있고 비조합원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자, 조합 아파트를 만든다. 빵빵 조합 아파트. 그럼 조합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분양을 조합원에게도 분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가 일반에도 우리가 분양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시취득 승계니까 이중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중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 된다. 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과 일반은 서로 다른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이 내고 여기는 일반이 내겠죠. 그래서 비조합원부는 서로 이중부가의 논리가 없으니까 조합이 알아서 내는 거고 조합에 해당되는 세금은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중부가적 논리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권자인 조합원이 내라. 이게 포인트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질문에서 조합원용인데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된다. 자, 과점주주는 몇 번 말씀드렸었죠? 과점주주. 자, 납세무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이 요거죠.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면은 과점주가 되는데 다만 이 문장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일단 문제 풀어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 네. 화해조서, 인락조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합의서가 들어갔어요. 합의서가 들어가면 얘는 우리가 60일 이내, 왜 60일? 신고기한이 60일이니까. 그러면 신고기한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된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 물건을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까지 화해조서 등을 통해서
계약 해지가 입증됐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중요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스타일로 가장 출제를 많이 해요. 물어봅니다. 10번 문제 스타일로 우리가 주로 물어보지요.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으로 본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질과세라죠. 실질과세.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 이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가 본 지문입니다. 자, 2번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조합원용이죠. 조합원용.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이 납세문제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 빙고. 그렇죠? 자, 요거는 조합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죠. 근데 만약에 조합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지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특수관계인이죠. 여기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 의심이 되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의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징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징여. 징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대가 지급 사실이 우리가 입증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뭘 본다? 유상치로 보자.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을 때는 뭘 보는 거야? 징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득으로 또는 이렇게 대가 지급 사실로 아니면 다른 재산을 상속받아서 등등등의 원인으로 입증됐을 때는 입증됐을 때 뭘 보자? 키워드 뭐예요? 유상이죠. 유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 그렇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하면 틀리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도 우리가 3번과 맥을 같이 하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이제 직계비속, 직계존속, 특수관계인 껴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뭐예요? 교환이죠. 교환. 그러면 교환 거래로 됐을 때는 이거는 징여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죠? 교환도 대가 입증이 된 거잖아. 부동산을 교환한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이 아니라 뭘로 보자? 유상으로 보자. 유상으로 보자. 요거예요. 유상으로 보자. 자, 그러면은 4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직계비속이 공매. 자,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뭘 보자? 유상으로 보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의 핵심은 우리가 사실상 취득하는 자, 두 번째 따질 때는 등기등록 안 따진다는 거. 그다음에 특수관계인이 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때는 징여로 보는데 교환이라든가 대가지급 등 그렇죠? 공매 이런 객관적 원인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유상치로 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이 11번 문제도 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 얘는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근데 1번 지문 보시면 1번 지문이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납세무자를 물어보면서도 얘는 과세 대상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과세 대상. 자,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외우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또 까먹을지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 회, 뭘 깔고? 임모, 자연산 양식, 양식. 그렇죠? 외우셨죠? 자, 요 내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그러면 우리 이때 학개론 시간에 배운 게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배웠죠. 준부동산. 맞아요? 자, 준부동산 뭐가 있었죠? 차량 있었죠. 선박 있었죠. 항공기 있었죠. 기기장비 있었죠. 그렇죠? 차선항기. 그 다음에 어업권 제외 포함이에요. 어업권 제외 포함이에요. 네, 얘는 어업권 포함이죠. 어업권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권리가 됐을 때는 광어권, 그 다음에 어권, 회원권이 있다. 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죠. 주체구조부. 자, 주체구조부 직접 외의자가 가설했다. 그럼 어떤 말 나와줘야 돼요? 주체구조부 직자가 함께, 자, 밑줄 함께 취득항수를 본다가 돼요. 본다. 간주 취득이 되는 겁니다. 간주 취득. 네.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중요하죠. 자, 과점주주 나왔어요. 과점주주. 그러면 과점 지분율만큼 취득항수로 본다.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딱 한번 봐준다고 그랬죠. 뭐 할 때? 법인 설립할 때. 빙고. 법인 설립할 때는 과점주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안 본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옳은 지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갑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그 가액이 증가됐어요. 가액이 증가. 대표적인 간주축이죠.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당연히 본다가 되죠.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들 속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담부 증여 중요한 용어였었죠. 자, 부담부 증여 뭐였습니까? 증여를 해주제 뭘 인수하는 조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 맞아요.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자? 유상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가 되죠. 본다. 그렇죠. 유상 취득으로 본다가 되죠. 본다.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채무는 유상 취득, 채무 이외에는 무상 취득이 되겠죠. 저기. 그렇죠? 자, 정답은 네. 정리했고요. 12번 갑니다. 12번. 12번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옳은 거. 이번 역시 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10번. 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지문은 항상 반복돼요. 자, 1번 뭐예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 가액의 증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 자, 요거예요. 확정 판결. 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주겠어요. 그러면 원래 상속분보다 더 받은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대가 없이 받으면 징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징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이 없으면 징여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확정 판결, 회복 청구의 소송이잖아. 그럼 소의 제목이 뭐예요? 상속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거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불가피한 거잖아. 그럼 이런 불가피한 소송에 따른 청구가 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징여로 본다, 안 본다? 징여로 보지 아니한다. 징여로 보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기존속과 서로 교환 거래를 합니다. 교환 거래. 그러면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얘는 유상이 돼야죠. 유상. 그렇죠? 유상이 돼야죠. 유상. 네. 자, 대가 지고 있는 거니까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징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자, 등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등기 등록을 해버리면 이미 등기 효력이 다 발생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공정증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정증서가 뭐예요? 공정증서가 뭐죠? 공정증서는 공증서류지 뭐. 그러면 공증서류만 첨부가 되면 공중법인 가서 도장받아서 공증서류만 첨부하면 다 없던 일이 돼? 그러면 등기 효력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장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들으면 안 되지. 그렇죠? 보지 아니한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하지 아니하고. 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징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기존비속이 아닌 경우 징여자의 채무를 인한 부담부 징여. 자, 부담부 징여 됐을 때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자? 유상취득으로 보자. 이거예요. 네. 징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기존 아닌 경우. 네.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징여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징여로 본다. 징여로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맞는 얘기. 자, 정답은 5번. 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이 이제 방금 봤던 5번하고 비슷한 거죠.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이름으로 취득을 하면은 징여로 본다. 징여로 본다는 거죠. 징여로 본다. 단 입증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유상 취도로 보자. 입증했을 때는 유상 취도로 보자. 이거죠. 입증했을 때는 유상 취도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공매. 그렇죠? 공매 들어갑니다. 공매. 객관적인 거죠. 공매를 통해서 능력 있는 배우자가 대신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네. 그 다음에가 대가 지급, 그렇죠? 증명. 그 다음에 교환, 네. 이건 다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5번,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로서, 네. 채무액을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는 뭘로 보자? 증여로 보자. 나머지는 증여로 보자. 이 얘기예요, 해석이. 자, 따라서 정답은, 네. 자, 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 문장 보실 때는 채무액 하면 유상, 채무액 이외 하면 증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합니다. 14번 문제. 납세문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납세문자 문제 지금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왜 납세부자일까? 요 개념만 좀 잘 잡고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니다. 1번. 차량. 자, 차량인데 이게 명의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인데 화물 영업을 하려면 화물차 그 협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는 화물차 협회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매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에 비추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입증이 됐다고 됐어요. 입증. 그렇죠? 따로 입증. 그러면 우리 세법은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누가 내야 돼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선박 차량 및 기장 및 종류를 변경. 자, 변경이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종류 변경. 그렇죠? 가액 증가에 한하여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시설 대업자가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 등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기계나 차량은 네,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설 대여 리스라죠. 리스. 건설 리스 차량이요. 그러면 이 대여 시설자가 이용자가 그러니까 차량을 리스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승용차 같은 걸 리스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소유자는 누구예요? 대업자죠. 이용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용자는 리스로만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대업자가 내야죠. 그렇죠? 네. 자, 맞고요. 그다음에가 4번 외국인. 자, 외국인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 마이클 리가 세금 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에 수입하는 자가 대행 관리를 다 하니까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서 납세를 치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억울하지 않냐? 그거는 먼저 외국인 마이클 리하고 서로 상의해서 합의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내라.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아니죠.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내라. 상속인 각자가 내라. 네. 각자가 내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연대납세무가 있느냐 없냐? 있다. 이거예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렇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15번 문제로 옵니다. 자, 답은 5번. 15번 문제.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자. 네, 특수관계인이니까 증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합니다. 공매. 자, 그러면 공매는 객관적인 거잖아. 공경매니까 객관적인 원인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증여예요? 아니죠. 유상 취득으로 본다가 되죠. 유상. 그렇죠? 네. 객관적 유상.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4번은 X가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뭐예요? 똑같은 건데, 이번 소득으로 입증했다고 돼 있죠? 소득으로 입증했으니까 어떤 말로 나와줘야 돼? 그렇지, 유상.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이번엔 뭘로 입증했어요? 직계존비서 부동산 취득했는데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했다. 그럼 유상이 돼야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위 4번의 경우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종재산의 가액으로 자, 상속 증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렇죠? 이거는 유상으로 봐야죠. 유상. 그렇죠? 대가 지급한 거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네,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틀린 것은 1번 지문으로 갑니다. 1번 지문. 1번 지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자? 유상으로 보자. 유상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됐을 때는 증여로 보자. 네, 대가 입증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1번의 경우에 소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자. 네, 채무 인수액은 유상인데 이외의 자산일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보자. 무상으로 보자. 네,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로 되라. 예, 변경 시점의 소유자 된다. 네. 그 다음에가 4번입니다. 4번. 지목이 되죠? 자, 지목이 돼요. 지목이 돼. 지목이 돼. 지목이 돼. 그럼 지목이 딱 대가 돼 있어요. 대. 그러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정원이니까 이건 뭐야? 적용을 한 거죠, 적용. 되는데 적용을 한 거야. 그러면 적용을 했을 때는 이거는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택지에다가 이런 택지에다가 요즘은 나무 이렇게 뭐 심으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지 않겠어요? 가액이 증가되지 않겠어요? 네, 증가되죠. 그러면 이거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내라. 토지 소유자가 내라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 되냐면 토지의 건축물. 근데 문제는 토지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토지에다 적용하면 토지 소유자 내야 되는데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건물에다 적용을 한 거야.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액이 증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에다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가 내라. 그렇죠? 건축물 소유자가 내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 있었다. 그러면은 위탁자가 신탁을 하면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그렇죠? 새로운 위탁자가 내죠.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에다 적용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지만 건축물에 적용하는 거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내라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무자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취득 유형을 주고 O냐 X냐 거의 그런 식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잘 생각하셔서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취득 시기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문제 17번부터 24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취득 시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취득 시기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59페이지. 59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도 이것도 우리 자주 시험에 나오는 주제인데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 시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시 취득 시기, 승기 취득 시기, 간주 취득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일 때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건축. 허가 건물이다. 그러면은 허가가 먼저일까요? 등기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어떤 허가일 기준과 등기일 기준이 있다면 허가가 먼저다, 등기 먼저다, 허가가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그 다음에 경미한 하자가 생기면 임시사용 승인, 그 다음에 사용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선택할 때 빠른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의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의 비조합원용 우리가 취득은 주택법은 뭐라고 그래요? 사용검사, 그렇죠? 재건축 조합의 비조합원용 취득은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러면 고시가 되면 고시의 효력 시기는 고시일로 본다, 고시일의 다음날로 본다. 다음날로 본다. 고시의 효과는 고시일이다, 다음날이다, 다음날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무허가 건물은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토지는 공사준공인가, 사용승낙, 사용일, 셋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네, 빠른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 자, 유상 취득입니다. 유상 취득 원칙. 유상 취득은 우리가 요거 내용적으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유상 취득은 요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이 뭐예요? 국가 지자체,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됐을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가 됐을 때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계약일 플러스 60일 계약일 플러스 60일 그렇죠? 60일이다.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거다. 그렇죠? 나누어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연부금 지급한 날과 등기 등록일 선택할 때는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죠. 빠른 날. 그 다음에 무상. 자, 증여입니다. 증여는 계약을 원인하죠. 계약을 원인하고 계약과 등기 등록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이 될 겁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 중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일은 계약서상 작날짜가 원칙이지만 그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죠? 60일이죠, 60일. 요즘 유행하는 게 이렇게 가로 놓게 뭐 들어가니? 이런 문제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향수로 본다. 그렇죠? 본다. 간주한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18번 동그라미. 보통 이제 18번 문제 같은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죠. 18번 문제 같은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가봅니다. 1번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는 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허가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났으니까 허가일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허가일을 못 가잖아. 그러면 사용한 날로 가야겠죠. 그렇죠? 5.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연부 취득 시기는 원칙으로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날을 취득 독립대 취득날짜로 하자. 자, 얘는 계약서상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취득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억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가 4번 다 되는 거죠. 4번. 그렇죠? 4번 다 신고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았어요. 검증. 자, 검증받았을 때는 검증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계약서상 잔금날짜가 됩니다. 네, 검증받았을지라도 계약서상의 잔금날짜로 가자.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우리가 검증에 따른 취득은 객관적이긴 한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말하는 검증이라는 것은 시기를 검증받는 겁니까? 가격을 검증받는 겁니까? 예, 얘는 가격을 검증받는 거죠. 가격. 시기가 아니라 얘는 금액을 검증받는 거죠. 금액. 시기가 아니라 금액을 검증받는 거야. 그러면 시기를 검증받는 것은 아니다. 금액을 검증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시기는 검증받는 것이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죠. 계약상 잔금날짜. 네, 이거 되겠죠. 계약상. 근데 만약에 가격을 따졌다 그랬을 때는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되겠죠. 네, 이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은 뭐죠?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변경한 날이 되겠죠. 변경한 날.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선택할 땐 빠른 날로 가자. 네. 자, 19번. 틀린 것은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자, 상속 개시 맞죠? 공매. 자, 공매는 객관적인 거죠? 자, 공매는 객관적인 거야. 얘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이 됐을 때는 사실상 잔금날짜가 된다. 그 등기 등록일 중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이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했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 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죠. 이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러면 재산분할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등록일. 등기 등록일. 네. 그 다음에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시켰습니다. 얘는 등기일이 아니라 허가일이죠. 그렇죠? 허가가 나야지만이 등기가 떨어지니까 얘는 등기일로 간다, 허가일로 간다. 허가일로 간다. 허가일로 간다. 그러면은 매립간척 허가일이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얘는 공사, 준공, 인가. 공사, 준공, 인가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중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틀린 것은 공매. 자, 공매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뭘로 와줘야 돼요? 사실상 장급 날짜로 하되 사실상 장급 지급일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화해 조서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 등록이 되고 계약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등록에 이미 효력이 다 발생된 상태에서 우리 없던 일로 해요. 그럼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취득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무상승계. 자, 무상승계 취득이죠.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됐다. 얘가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 문장도 이해가 되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록이 됐다. 그럼 유상거래가 됐든 무상거래가 됐든 등기 등록의 효력이 먼저 생겼다면 이때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줘야죠. 그렇죠? 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본다가 되죠. 본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사용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주식에는 네, 허가일인데 그 허가를 뭘로 체크하겠어요? 준공검사 증명서라든가 준공인가증. 네. 이거와 사용한 날 중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 취득세의 납세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일반 매매. 자, 일반 매매라는 게 뭘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겠죠. 그러면 계약서상 작업 날짜가 되는 거고 얘가 명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얘는 계약일 플러스 며칠? 60일을 날짜로 보면 되겠죠. 60일 날짜로 보자. 그렇죠? 네,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자, 법인장부 나왔어요. 법인장부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국가, 그렇죠? 수입, 그다음에 공매, 그다음에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이 됐을 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급 날짜, 그렇죠? 또는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이게 맞아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개인 간의 징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렇죠. 계약을 원인하죠. 계약 다음에 등기니까 계약일을 원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의 유증을 받은 거였죠. 유증일 때는 유증계실, 그렇죠? 유증계실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으로 보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그렇죠? 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 부동산의 연부 매매 계약상인가요? 계약상? 계약상이 아니죠. 연부는 앞에 문제에서 풀어봤었지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 등록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옳은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3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동그라미. 22번 사례 문제죠, 사례.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떤 이런 사례를 주고 그 내용을 해석할 줄 아느냐. 이게 되겠죠. 자,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세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갑하고 을 관계니까 얘는 계약상 날짜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상 날짜니까 그럼 계약일 중도금 잔금 날짜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사실관계도 불명해요.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 사실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원칙이 되는데 이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모르겠다. 누군지. 그렇죠? 그러면 계약일 플러스 며칠 60일이 된 날이 날짜가 되는 거죠. 자, 해석이.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계약일 언제예요? 3월 15일이죠. 3월 15일. 네. 그러면 요거는 2달이잖아요. 4월, 5월 달이 되죠. 5월 달. 그렇죠. 5월 15일.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이 언제였어요? 4월 20일 날. 5월 되기 전 4월 20일 날에 등기 등록이 됐어요. 등기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된다. 그렇죠? 빠른 날. 4월 20일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틀린 것은 자, 1번.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급합니다. 그러면 어음을 준 날이 아니라 어음 결제 떨어진 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이다. 자, 3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허가일인가 공사준공 인가일이 될 거죠. 다만 공사준공 인가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을 때는 자,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4번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경락이 아니라 대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경매대금 완납일 되죠. 경매대금 완납일이 된다. 그렇죠? 경매대금 완납일이 되죠. 경매대금 완납일이 됩니다. 완납일. 자, 5번입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다만 변경일 이전에 먼저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빠른 날이 됩니다. 네, 이게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2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하다. 50만 넘어가면은 되는 거죠. 그럼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렇죠? 그런데 단 취득하기 전에 먼저 등기 등록했을 때는 빠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매립간척. 자, 매립간척일 때는 허가니까 공사준공 인가일이 되고 인가 전에 먼저 사용했을 때는 사용이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법. 자, 주택법입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주택법. 자, 주택법 기억하시고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자, 여러분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체크받아야죠.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체크받는 날을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있는 문장이 맞나요? 그렇죠. 사용검사. 그렇죠. 사용검사. 우리 도정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완전히 공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이번 도정법이죠. 도정법. 도정법이에요. 4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네. 정비법.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렇죠?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체크받아야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이때 효력 시기는 고시일이 된다.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그렇죠? 틀린 거.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일 전에 먼저 사용했을 때는 사용일이 된다.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 시기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갑니다. 자, 과세 표준은 우리 문제 31번부터 37번 뭐 가장 중요한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자, 요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 요약서에는 앞에 요약에는 6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취득세 과표는 정리할게요. 첫 번째,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 자, 우리 여기 나온 게 순서죠? 그러면 취득 금액을 과표를 하는데 그 취득 금액을 신고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취득가액 범위. 즉 취득과 연계성이 있는 부대비용이 있다면 취득가액에다가 플러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여기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더라. 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간주취득이 되겠죠. 간주취득. 그래서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하면 그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을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이나 대수선, 네, 대수선했다. 그러면 건축이나 대수선했을 때는 몇 프로? 90%를 초과했다면 오케이, 입증을 하자. 이게 되겠죠. 90%를 초과했다면 오케이 하자.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 범위, 간주취득, 건축대선. 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취득세 과표는 취득 금액을 하는데 그 금액을 원칙으로 신고해라. 네. 근데 알아서 신고해 주면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신고가 없다거나 아니면 신고가액 표시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가표준액 미만이 됐을 때는 뭘로 가자? 시가표준액. 그러면 얘는 시가표준액 이름을 지었죠. 요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맨 처음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이걸 이제 지자체장이 우리가 이걸 이제 정해서 우리가 이제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가라고 배웠었죠? 무슨 지가? 그렇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개별 공시 지가.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독주택일 때랑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이라 하고 공동은 개별성이 없으니까 공동주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수공포판. 네. 그래서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라. 그러면 얘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시가표준액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가액의 범위.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잘 난다고 그랬죠. 요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제일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왜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내용 보시면은 이거죠. 취득가액의 범위. 자, 일단 첫 번째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은 우리가 뭐 분양가가 4억인데 예를 들어서 20% 할인이 됐다.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은 4, 8, 32, 3억 2천. 요게 할인된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금융비용. 요것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겁니다. 3번. 네. 이건 법인. 자, 할부 연불이자는 법인은 포함한다. 그런데 개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네. 이런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개보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개보수도 법인만 해당이 되고 개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이런 농지를 대지로 바꾸거나, 그렇죠? 자, 임야를 뭐 조성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돼요? 포함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건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취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용역비, 컨설팅 수수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들어가야죠.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채권 매입해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 자,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이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법인만 해당한다. 법인만 해당되고 붙박이 가구는 풀옵션이죠. 붙박이 가구는 풀옵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풀옵션이니까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거. 조경 비용이죠. 들어가야죠.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야죠. 풀옵션처럼.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거. 왜 포함하지 않을까? 자, 이해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건 키워드가 뭘까요? 판매. 그러면 만약에 다세대 빌라를 지어서 막 우리가 그냥 프레카드 막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다음에 전기, 가스, 열 얘는 유지를 위한 비용이죠. 유지를 위한 비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다음에 이주비 지장물 보상은 별개 보상이에요. 별개 보상이니까 들어갈 수 없다더라. 부가치세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걸 포함시켜서 여기에다가 지금 세율을 또 매기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세금의 세율. 그렇죠? 얘는 빼자.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십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야. 분양권. 여기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보다 낮아. 그러면 이제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보다 낮다면 이때는 실제 지출 금액이 돼야죠. 그 다음에 건축대손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어요. 대손했어요. 그랬을 때는 100분의 90을 초과했다면 미입증된 금액에서 넘어가자. 그 다음에 증축, 개축, 개수 증가한 가액이 되죠. 증가한 가액.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 증가한 가액이다.
근데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의 차액을 가지고 하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그렇죠?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더 객관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걸 증가로 보자. 자, 그다음에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다만 1년 이내 우리가 인접한 토지를 주겠다. 그러면 얘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인접한 토지를 주간 거야. 이런 꼼수를 부릴까 봐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전체를 한 건으로 보자 이거죠. 한 건. 자, 일단은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럼 잠시 뒤에 풀 거니까 지금 예습 못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문제로 갑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제 신고 제도니까 신고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연부가 됐을 때는 이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연부 금액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가표준의 쓰임새죠. 그래서 1, 2번은 뭐 우리가 문제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가표준의 쓰임새는 어떻습니까?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거나 아니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었을 때는 뭘로 가자?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검증되는 경우에는 그 검증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자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자. 네. 그 다음에 5번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원래는 검증이 됐으니까 검증은 곧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만 됐으면 여기까지만 와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사실상 취득금액은 1억 원인데 세무서나 지방청장이 우리가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조사 금액이 얼마냐?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그러면 이때는 요 1억 2천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1억 2천으로 가져야겠죠. 1억 2천. 그렇죠? 1억 2천으로 가야 된다. 요 금액이 아니라 1억 2천으로 가자. 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취득이 뭐 있었죠?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요 마지막 단어죠. 그럼 검증된 금액인데 세무조사 받은 것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을 가자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26번 동그라미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자.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땐 연부 금액이 된다. 그렇죠? 그럼 그 금액으로 신고하자. 자, 두 번째 사실상의 취득 가격은 그렇죠?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다 포함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판결문 법인장부. 자, 판결문 법인장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입증됐을 때는 그 입증된 비용으로 하자. 네. 요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지목 변경이 왔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 됐을 때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임야를 농지로 그럼 거래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 증가액을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가격을 모르니까
요 시가표준액 조회를 하고 요 시가표준액 조회를 하자. 요거예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요 차이를 우리가 증가액으로 신고하자. 증가액으로 신고하자. 신고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신고가액. 자, 이 얘기야. 그런데 법인장부에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이 됐을 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보자.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20번 4번 납세문자가 무신고했을 땐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조서상 금액으로 가자. 네. 그러면은 얘는 바로 입증. 자, 요런 단어가 이제 현혹하는 단어죠. 화해, 인락, 입증.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게 뭐 있었죠?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이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결문이야. 판결문. 그러면 판결문에 효력이 있나요? 화해조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입증이지만 이거는 자기네끼리 그냥 합의서 쓴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냐 그것이 아니라 얘는 신고가액을 과표해 준다가 되죠. 그럼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작았을 때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시가표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조수상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얘네는 판결문의 효력은 아니다. 그렇죠?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틀린 것은 1번. 법인으로부터. 자, 법인 나왔어요. 법인. 이제 이런 거 함정에 빠지기 딱 좋죠. 법인. 그렇죠? 법인이니까 얘는 우리가 사실상이에요? 아니죠. 금액을 모르잖아. 무상이니까. 얘는 유상이 돼야죠. 유상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상속으로 승계했을 때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이 됐을 때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래금액을 모르니까 시가표준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신축 재축했을 때는 공사비, 건축비가 됩니다. 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 좋은데 부당행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얘는 제외. 부당행위는 제외. 그렇죠? 부당행위는 제외한다. 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완전 배치가 되는 문장이 떴죠.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뭐였었죠? 특수관계인과, 그렇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에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거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렇죠? 네, 여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8번 갑니다. 28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번. 지자체, 유상, 일단 사실상 취득가격. 그렇죠? 시가표준 관계 없이가 되겠죠. 없이. 그러면 징역, 기부, 무상 취득 및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얘는 제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이나 개수가 됐어요. 종류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증가액이 된다. 4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권리는 얘는 뭘까요? 얘는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아요. 네.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다. 그렇죠? 낮아.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야 돼요? 네, 분양 공급 가격이 아니죠. 네. 이게 바로 뭐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마피가 붙는 거죠. 마피. 마이너스 B. 그렇죠? 자, 그럼 마피가 붙어요. 그러면 이때는 분양 공급 가격 기준이 아니라 얘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가자. 이게 되겠죠, 저기. 그렇죠?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락 대금이다. 객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9번 합니다. 시가 표준액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게 아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비슷한 건데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과연 이걸 또 낼까?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건 지정권자를 물어본 건데 사실 뭐 지정권자가 실무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왜 물어봤는지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시가 표준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었을 때는 시가 표준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굳이 지정권자를 왜 이걸 물어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좀 아쉽다. 네. 자, 어쨌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뭘로 한다고요?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매년 1회 국세청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세 기준을 많이 따라가요. 국세가 아무래도 이제 더 정확한 데이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장관이 정했는데 다른 장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필요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위 기관에서 결정해 줘야지. 내려보내서 하위 기관. 그러면 하위 기관은 지자체 장이죠. 해당 시군구 청장, 그렇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돼야죠. 같은 동급인데 이 사람 동급이 결정을 저 사람이 결정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인데 공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것도 지자체장이죠. 네, 지자체장. 그러면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거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자치도에서 정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합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박스에 뭐 넣니 이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부동산을 한꺼번에 취득하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신축 건물이야 뭐 땅값 얼마, 건물값 가격 얼마게 딱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후된 건물이니까 가격을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가격을 몰랐을 때 무슨 비율로 따져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누자. 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갑니다. 자, 31번 동그라미 중요한 내용이죠. 얘가 이제 바로 뭐요? 우리 앞전 시간에 정리해 드린 거 취득가액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도 있다. 그러면 먼저 기억의 할인액입니다. 할인에 포함하나요? 않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그렇죠? 자, 요거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잖아. 어쨌든 만기까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양도하면 손실 나죠. 포함해야겠죠. 그 다음에 할부 연불이자.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자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면 할부 연불이자는 개인일 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법인일 때는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니은이 포함된 항목이네. 니은. 그러면 니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니은이 없으면 얘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자, 얘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찍어도 1, 2, 3, 4번 중에 하나 찍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약정에 따라 취득자 채무 인수액. 그러면 취득대금 말고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한 거야. 그럼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 리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니은 리을 들어가고 니은 리을. 그럼 얘는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이면 4번이에요.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이잖아. 개인이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의 패턴 문제로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올해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은 31번과 유사한 그런 내용의 문제라 볼 수 있겠지요. 자, 내용 보시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자, 봐야죠. 1번 전기를 사용한다. 그럼 얘는 취득을 위한 병에 유지를 위한 병에 유지니까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법인이 연부로 취득했을 때 이자 요거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약정 취득자 조건부담액 들어가야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자, 동그라미. 이거는 사례 문제죠. 사례형 문제가 되겠어요.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사례형 문제. 갑은 특수한 게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과세표준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총 매매 대금은 5억 원이야. 5억 원. 5억 원이 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는데 자,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1,000만 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에 발생한 매각차손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5억 1,100, 5억 1,100. 3, 4분 동그라미, 3, 4분 동그라미.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얘는 건물 들어가죠. 건물 4억 원 들어가고 토지 5억 들어가고 차량 들어가고 현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은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금. 그러면은 현금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현금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광학권, 어업권, 외형권, 임목, 자연산 양식업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보다 보면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따지는 게 중요한 건데 설립 시 발행주 총수가 5만 주야. 5만 주. 자, 갑니다. 그러면 요거 더하면 요거 4억, 5억, 그 다음에 1억.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죠. 자, 10억. 곱하기. 자, 발행 주식수가 5만 주. 5만 주 중에서 설립 시 몇 주를 썼어요? 3만 주. 그렇죠? 자, 3만 주. 그 다음에 얘가 총 주식 총수가 10만 주 바뀌었죠? 10만 주가 됐습니다. 10만 주. 그러면 3만 주에서 증자로 4만 주를 주겠어요. 그러면 7만 주. 7만 주. 그러면 얘는 5, 6에 30. 70%. 그러면 60에서 70%가 되는 거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0%. 그렇죠? 얘는 과점주주죠? 얘도 과점주주죠? 자, 그러면 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분이 증가분이야? 증가분이 되죠. 증가분. 10%가 되는 거니까 얘는 1억이 되겠죠. 1억.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형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과점주주는 그랬잖아요. 비과점주주에서 출발해서 과점주주가 된다거나 과점주주로 출발해서 과점주주가 된다거나
과점주주로 출발해서 비과점주주로 가고 다시 과점주주로 간다. 그렇죠? 해석이. 그러면 비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얘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분.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도 증가분이 되겠죠. 증가분.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분,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는 증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점 지분율 계산할 때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33번 동그라미, 34번 동그라미, 35번 동그라미. 자,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했을 때 각각 신고 유형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자, 시가가 5억, 시가 표준액이 4억 원, 신고가액이 3억 원, 신고 유형,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한 신고했을 때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간의 매매, 자, 개인 간의 매매는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졌어. 검증이 이루어졌어.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신고가액이 3억 원이잖아요. 신고가액이 3억 원이고 시가표준이 4억 원이잖아. 그러면 더 적어졌죠? 그럼 얘는 뭘로 가져야 돼요? 요걸로 가져야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은 우리가 검증된 금액이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검증된 거니까 신고가액이 검증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답은 4억, 3억. 왜? 이것이 검증된 거니까 얘는 이걸 인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검증이란 말이 없으면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만, 검증이란 말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사실관계로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35번 동그라미, 36번 동그라미. 자, 얘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했다면 원래는 시가 표준액의 차이로 하는 것이 맞죠. 네, 요겁니다. 시가 표준액의 차이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목 변경 공사를 한 거야, 법인이. 그럼 법인이 지목 변경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가 추가가 되겠죠. 공사비. 그렇죠? 답은 6천만 원. 공사비가 되겠죠. 이 시가표준은 쓸모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37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얘는 37번. 자,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문제죠. 올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가로에 뭐 들어가니? 자, 가로에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얘는 딱 보니까 건축 뭐가 있고, 그다음 백불에 뭐가 있고, 뭐가 아닌 자, 여기 키워드잖아. 그러면은 건축이나 대손했을 때 법인인 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손했을 때는 100%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만 넘어가면 돼요? 90%. 100분의 90을 우리가 넘기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나 대손 100분의 90을 넘겼다면은 우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과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중 합한 금액으로 하자가 되겠어요. 38번입니다. 다음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내용 중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오른 것은, 여기 되겠죠. 오른 것은, 그러면 연부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매년 200만 원씩 지금 약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는 연부금 지급일이 있고 연부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분 연부 금액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연부 취득에 대한 어떤 상황을 주고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돼야죠. 연부금 지급일이 되고 과세표준은 사실상 연부금액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계약상하고 사실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약서는 연부금 지급일은 6월 1일 날, 연부기간은 6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2022년 6월 20일 날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사실상이니까 언제로 가야 돼요? 6월 20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액이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 1200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연부 금액이 되죠. 이대분 연부 금액 사정으로 실제 지불한 금액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정답은 네, 6월 20일 1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한 거죠. 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본이 되는 세율이 정률세율이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번부터 50번까지 상당수의 문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기본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네, 이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중과 특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세율이 비례가 뭐였죠? 과표가 늘어도 세율의 변화가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얘는 초과 누진 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